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잊을만 하면 이름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인철 변호사님,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제 사실상 법정에 서야 하는 날이었다면서요? 네. 이제 그 사람이라고 할게요. 네. 회고록을 냈는데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아하. 사자 명예훼손죄인데요. 네. 작년 8월에 이제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렸는데 네. 그때도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알츠하이머에 걸렸다.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 어저께는 독감과 고열로 출석이 어렵다 이렇게 변호사가 이렇게 밝혀가지고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재판이 이제 공전되고 있는데 네. 이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이 민사소송은 본인이 출석을 안 해도 변호사가 대신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네. 출석을 해야지만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이런저런 핑계로 지금 출석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하. 계속해서 지금 재판이 공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복준 의원님. 예. 알츠하이머, 뭐 우리말로는 뭐 치매라는 네, 증세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알츠하이머 때문에 못 나오겠다 하다가 이젠 독감 때문에 못 나온다. 이게 일반인 같으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변명이고 그런 핑계입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알츠하이머 그거는 재판 불출석 사유가 안 되죠. 아하. 예, 그건 안 됩니다. 그거 네. 이분이 알츠하이머라는 거는 출석을 해가지고 법관이 보고 판단할 거예요. 그 아. 사람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나 어떤 그 존재 가치는.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 알츠하이머를 주장하다가 네. 이제 결국은 이제 독감 때문에 못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사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관할을 이전하고 싶어 해서 그동안 계속 요구하다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반감에서 시작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뭐 일단 좋습니다. 이 불출석 사유는 이제 법에서 정하는 거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건. 그러니까 아하. 아주 경미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사건은 뻔히 공소 기각이나 면소 판결을 받을 거라고 이게 인정되는 거, 명백한 사건. 네. 그다음에 이제 장기 3년 이하니까 비교적 작은 범죄입니다. 네. 그런 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굴이지만 네.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이제 허가한 경우. 아하.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거. 요 네 가지가 딱 법에 규정돼 있어요. 아하, 네. 예, 불출석 사유는. 네. 그런데 이제 안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전 대통령 전두환 씨도 네. 이제는 지금쯤은 정리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나타나서 사과하고 정리하는 게 뭐 얼마 사실 것 같지도 않은데 네. 그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네. 이렇게 참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일정대로라면. 왜냐하면 이 출판물 회고록에서요. 사자에 의한, 즉 이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거기에 안 나간 겁니다. 재판에 불출석하자 고 조비오 신부 측 그리고 이 공보판사, 이 법원의 공보판사까지도 입장을 냈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살주범 전두환은 국민 앞에 속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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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전두환을 즉각 강제 구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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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겁하게 도망다니지 말고 떳떳하게 법정에 서서 진위를 가려봅시다. 당신이 뭐 민주주의 아버지라고요?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인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출석을 하실 겁니다. 하실 겁니까? 예. 아니면 의견을 들으신 건가요, 직접? 그렇게까지 물으시면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당연히 출석을 할 거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영주 변호사님, 조금 전에 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얘기 중에 뒷부분에 그런 게 나와요. 구인장을 발부한다는데 이게 구인장이 뭡니까 대체? 그 구인 영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을 강제로 데리고 온다 뭐 이런 뜻인데요. 현재 이제 구인 영장의 유효 기간은 다음 공판기일인 3월 11일까지고 네. 인치 장소하고 일시는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3월 11일 오후 2시 30분까지입니다. 통상 네. 강제 집행이 진행이 된다면 지금 법원에서는 강제적으로라도 이제 데리고 와서 재판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보통 이제 검찰 수사 지휘를 받는 경찰을 통해서 집행이 됩니다. 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구인영장 집행이 되겠는가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실제로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집행이 될지 안 될지는 그 재판기일을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님, 지금 이제 구인영장이 3월 11일 날까지 이제 기한이 돼 있고 아마 그때 이제 데려올 것이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시청자분들 중에 아이고 이제야 속 시원하게 좀 광주지방법원이 좀 나섰네 할 텐데 진짜로 데려올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게 체포구속과 구인영장은 좀 차이가 있어요. 허허. 체포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네. 이 범죄자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인치하는 거라서 강제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구인영장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경찰에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경찰에서도 본인이 버티면은 이거를 강제로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의지 문제입니다. 이것도 네. 사람이 하는 거라서 네. 법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면은 안 되는 네. 일도 없으니까 한번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요, 김복준 의원님. 혹시라도 이게 뭐 법원이 구인영장 발부는 했지만 3월 11일까지 기한으로 혹시라도 전직 대통령이라서 이게 쉽게 나서지 못하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아니 이제 법상으로는 사법경찰 관리가 법원의 어떤 영장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하자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구인장이 발부됐었잖아요. 증인 네. 출석 요구하는 구인장. 네. 그런데 결국은 그거 강제로 못 데려와서 집행 못 했거든요. 그랬네요. 네. 그러니까 뭐 영장을 집행하는 거 강제로 하는 거야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제 사인으로 돌아갔는데. 네. 그런데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스러운 요소들 같은 거 그런 거를 또 집행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를 착안해서 네. 고려해서 아마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김복준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요. 사실 어제가 광주지방법원에 이제 예정대로라면 원래대로라면 원칙대로라면 광주지방법원에 내려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안 갔잖아요. 뭐 독감이다 해가지고요.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연희동 자택 앞에는요. 지지자들이 이른바 태극기 물결로 덮여가지고 지지자들이 그 앞에 진을 쳤대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김동철 교수님, 조금 전 김복준 의원님 말씀 이해가 돼요. 저러다 혹시라도 이제 강제로 구인 데려오려다가 저렇게 지지자들하고 경찰책하고 물리적 마찰 빚어지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길까 하는 현실적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현실적 고민도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그건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국민들은 누적된 피로감으로 왔거든요. 네. 이 누적된 피로감은 이제는 이제 걷어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부에 이런 뭐 태극기 물결이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네. 뭐 나와서 해야 될 일들은 명확하게 밝혀내고 네. 그래도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민주화의 아버지라고 이제 얘기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뭐냐면 국민 정서와 사실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에 대한 누적의 피로감을 빨리 하루라도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인철 변호사님 이런 식으로 막 현실적 고민이고 뭐고 다 따진다면 정말 법정에 아예 못 세우는 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말이 안 되고요. 법 앞에 누구든지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아니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지자들 많았지만은 강제로 이제 구속까지 다 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사회인이고 네. 본인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출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구인을 해서 네. 실제 진실을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른바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최근에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몸 상태,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뭔가 얘기를 했는데
홍순빈 사람 뭐라고 한 겁니까 대체?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요, 이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증세가 심해져서 이를 하루에 10번 넘게 닦고 12.6 사건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방금 전 일도 기억을 못해서 출석이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참 절묘합니다. 예. 이렇게 기억도 못하면서 회고록은 어떻게 썼대요? 그러니까 그 회고록이야 다 미루어 짐작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거는 뭐 누가 어떻게 했는지 뭐 그렇게 볼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면 출석 요구 받았다면 재판장에 나오셔서 재판장에 서가지고 그분이 증언하는 걸 재판관이 들어보면 알아요. 저분이 진짜 정상적인 그 사고에서 이 증언을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등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참석을 하시면 그냥 끝날 일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자꾸 길게 끌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들 피로도도 좀 가중되고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대통령도 이제 네. 상당히 고령 아니십니까? 그러면 인생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저물어 가면 정리할 거, 사과할 거, 용서받을 거 다 이게 하는 게 사람의 도리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좀 차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11.6 사건이 뭔지 알지도 못한다. 알츠하이머 증세가 심해져서 하루에 10번도 넘게 일을 닦고 11.6 사건이 뭔지도 알지 못한다. 이 얘기를 듣고 저는요. 측은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진짜 측은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맞다면요. 역사 앞에 사죄할 지금 그 정신도 없는 거 아니에요. 깡그리 그 짓을 해놓고 그 무참한 짓을 저질러놓고 이제는 그 당사자들한테 진심 어린 사죄할 기회조차 잃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로 법원이요. 의지가 있다면 3월 11일 날 역사의 법정 앞에 세워주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